열전도 4의 3절 2차원 정상열전도 변수 분리법 보충 설명 및 적용 조건이 되겠습니다. 약간은 어드밴스드한 내용이고 학교 일반 학부과정에서 학교 수업에만 관심 있는 사람은 생략하여도 좋습니다. 먼저 앞에 4의 2절에 1절에서 변수 분리법으로 라플라스 방정식의 온도 분포를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미분 방정식이나 미분 방정식에 변수 분리법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변수 분리법을 적용해서 해를 구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대부분의 책에서는 그냥 이에 대한 설명이 조금 소홀히 하고 있다 싶어서 그냥 문제에서는 변수 분리법을 적용해서 문제를 푸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변수 분리법을 적용해서 해를 구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미분 방정식에 두 개의 독립변수가 있어야 됩니다. 두 개의 독립변수, 우리 주로 좌표계를 쓰죠. x, y, z 그리고 온도 중에 두 개, 예를 들면 x, y, y, z 뭐 어쨌든 비정상이면은 xt 1차원 비정상이면 xt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독립변수가 일단 있어야 되고 제일 첫 번째 기본 조건이 그 다음에 그 미분 방정식이 선형 리니어라야 되고 그 다음에 호모지니어스 해야 됩니다. 리니어 호모지니어스 독립변수 두 개 이게 가장 뭐 그냥 기본 조건입니다. 열전달에서 이러한 미분 방정식의 대표적인 예는 이미 했는 열전도 방정식 라플라스 방정식인데 2차원 그 다음에 1차원 비정상 여기 독립변수가 x와 t 두 개의 좌표계 하나와 시간 이게 대표적인 겁니다. 뭐 기타 또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미 미분 방정식에 대한 지식이 좀 있어야 됩니다. 먼저 리니어가 뭐냐 리니어의 뜻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선형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은 뭐가 선형으로 연결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변수가 t, f일 수도 있고 t일 수도 있고 지금 t로 되신 거 t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t로 있는 미분 방정식이 나오는 것은 t, 그 다음에 라운드 t, 라운드 x, 그 다음에 라운드 제곱 t, 라운드 x제곱 1개 미분, 2개 미분 이런 것들이 선형으로 a, b, c 뭐 이렇게 연결된 여기는 fxy는 있을 수가 있죠. 리니어. 이거 연결이 리니어. 이게 리니어입니다. 계수 상수일 때 ABC 상수. 이럴 때 리니어 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호모지니어스 하다는 말은 뭐냐면 이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것이 0인 경우를 많이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은데 뭐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원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 장수를 바꿔서 얘기할게요. 설명을 하는 부분에서 네. 선형은 뭐 쉽게 보통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 동차, 호모지니어스 이 번역을 뭐 동차 또는 지차라고 하는데 지차 요거는 저는 마음이 좀 안 듭니다. 호모지니어스 동차 뭐 그런 개념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정확하게 이런 게 됩니다. 어떤 이름 방정식의 해가 txy가 t1이라 합시다. t1 xy가 해이면 여기에 상수를 곱해도 c1 t1을 곱해도 해인 경우가 호모지니어스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 여기 t 대입하면 t1 xy가 해가 되면 c1 t1 xy도 대입을 하면 해가 되죠. c가 다 빠져나와서 이렇게 되니까 자 그런데 이게 0이 성립 안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t가 해면 여기 t를 곱해도 c가 다 밖으로 빠따는 c 이렇게 성립하죠. 안 되는 경우는 언제냐? 바로 이게 항이 있을 때입니다. 쉽게 되겠죠. 라운드 제곱 t, 라운드 x 제곱 플러스 라운드 제곱 t, 라운드 y 제곱 이꼴 항이 뭐 상수라도 좋습니다. 어떤 항이 있으면은 여기에 t1이 해면은 요식이 성립하는 거죠. 그런데 ct1을 곱하면은 성립 안 하죠. ct1을 곱하면은 이게 ct1을 곱하면은
CA가 돼야 되는데 안 되죠. 여기 CA 성립 안 하죠. 이게 성립하는 게 이제 호모지니스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이게 0이 되는 경우죠. 그냥 편하게 뭐 우변이 0이 되는 경우라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요거는 항을 0이 되는데 뭐가 0이 되느냐면 아까처럼 라운드 t 라운드 x 제곱 플러스 라운드 t 라운드 y 플러스 t 뭐 이런 거는 a, t, b 뭐 a, b, c 이꼴 0. 그런데 이게 또 무슨 뜻이냐면 t가 하나씩 나와야 이런 경우가 됩니다. t의 제곱이 있다든지 뭐 이런 리니어 아니죠. 어쨌든 요 t가 하나씩 같은 라운드 이게 미분이든 어떻게 미분이든 요 t가 각 항에 모든 항에 t가 하나씩 이렇게 있을 때 그래서 호모지니에서 함께 됩니다. 0이면 여기 0이 아니면 a가 상수가 있으면 요건 t에 영성인 항이 있는 요거는 좀 다른 의미죠. t의 미분 2개 미분 1t 자체만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좀 예비 설명이 길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좌표계가 경계가 단순해야 됩니다. 경계에서 독립변수 각각 일정 값을 예를 들면 경계 이렇게 돼야 됩니다. 직각좌표인 경우는 x, y 이쪽 경계가 이렇게 또는 yg 마찬가지입니다. yg의 좌표 이렇게 경계가 좀 이래되면 이래되면 변수 분리법으로도 적용 아니라 일반적으로 미분 방식 풀기가 어렵죠. 이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 수치 해석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원통 좌표계도 뭐 이렇게 된다든지 원통 좌표계도 뭐 이런 부분도 풀 수는 있겠죠. 뭐 이렇게 경계 세타가 컨스턴트, R이 컨스턴트 이렇게 되고 등등 뭐 여러 가지 구좌표계도 마찬가지로 경계가 이렇게 단순 딱딱 x 이꼴 컨스턴트 이렇게 x 이꼴 L 이런 식으로 주어는 세타 이꼴 어떻고 R 반경이 어떻고 이렇게 일정하게 이렇게 간단하게 주어져야 변수 분리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자, 라플라스 방정식 이와 같은 대표적인 라플라스 방정식 경계치 x 이게 y 이게면 x 경계와 y 경계가 주어져야 됩니다. 이제 미분 방식 몇 번 설명했으니까 알겠죠. 그런데 이 경계 조건 중에 3개가 동차 호모지니에서 해야 됩니다. 호모지니에서 이거 t 이꼴 0이죠. 호모지니에서 t 하나밖에 없죠. 여기 t 이꼴 0. t는 어떤 상수 이게 있으면 호모지니에서 한 게 아니죠. 즉 지금 그림처럼 3개의 경계 조건이 동차라야 되고 나머지 하나는 아니어도 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초기값 문제라 그러죠. 여기 온도 초기의 온도가 주어져야 됩니다. 1개 미분이 있는 항 이럴 때는 x에 대해서는 양쪽 경계에서 모두 동차 0이라 해야 되겠죠. 이럴 때만 변수 분리법을 적용해서 해를 풀 수 있다니.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변수 분리 예를 들면은 0, 0, t1, t2 이거 할 겁니다만은 이런 경우는 변수 분리법 일단은 안 됩니다. 물론 변형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럴 때 이런 문제를 풀어라 하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가에 따라서 경계 조건을 변수 분리법으로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물론 뒤에서 설명하지만 동차가 아니거나 경계 조건이 동차가 아니라도 변수 치환이나 중첩 등의 방법을 사용해서 어떻게 만드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최종적으로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되면은 풀 수가 있습니다.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앞에서 했죠. 앞에서 이와 같은 라운드 제곱 t 풀고 경계 조건이 이럴 때 문제를 푸는 법에서 우리 램다 제곱을 정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변수 분리법을 해서 풀면은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나왔단 말은 원래 식은 이렇습니다. 분의 1
이런데 요것을 이항하면은 이 식이 되고 요것을 이항하면은 이 식이 되겠죠. 그것을 양의 상수 또는 램다 제곱으로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은 문제가 풀었습니다. 이거 어디 있습니까? 4의 1절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어느 걸 생각하기가 쉽습니까? 이걸 생각하기가 쉽죠. 이쪽을 넘겨서 이걸 생각하기가 쉽죠. 자, 그럼 이렇게 선택했다면 어떻게 되겠는가를 한번 보자 이거죠. 만약 식 5로 가정했다면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이 식 5로부터 이 과정은 이제 설명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4식으로 가정했을 때 이미 4의 1절에서 자세히 풀었으니까 이 과정은 그대로 다 적었습니다만 진행은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은 두 개의 식, 이거 있고 이거 있고 두 개의 식으로 만들 수 있고 이거의 일반식은 반대죠. 앞에랑 반대. 이게 일반식은 이렇게 됩니다. 앞에랑 반대란 얘기는 4의 식으로 가정했을 때는 f가 x가 c1 코사인 램다 x 플러스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반대가 되겠죠. 이렇게 되고 txy는 두 개 곱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경계조건 3a, 경계조건 3a라는 게 x 이코르 제로일 때 x 이코르 제로, x 이코르 제로면은 여기 x 이코르 제로면은 어떻게 되나요? 1이네요. 2의 제로는 1승이니까 c1 이것도 1이고 c1 플러스 c2 이코르 0. 자, 이 식은 모든 y에 대해서 똑같죠. 모든 y에 대해서 성립하니까 요게 0이 돼야 되고 따라서 c1은 마이너스 c2 따라서 fx는 이렇게 또는 요거는 2분의 요거는 2분의 요거는 사인 하이퍼블릭이니까 여기에 2c2를 c5를 하면 이렇게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온도는 약간 구식은 이제 요 f가 이렇게 바뀌니까 이런 식. 이제 경계조건 3시 똑같습니다. 앞에서처럼 y 제로, y 제로에 0을 넣으면은 코사인 요거는 c3가 되고 사인 0이니까 c5 c3 사인 램다 x는 0. 역시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니까 c5가 0이거나 c3가 0이 됩니다. c5가 0이면은 f가 항상 0이니까 t는 0이 안 되죠. 따라서 c3가 0이 돼야 됩니다. c3가 0이 돼야 되면은 g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제 온도는 fg c5 c4 그러면은 17식처럼 표시가 되고요. 이제 tx는 fg 하면 이렇게 되고요. C5와 C4를 곱해서 C6를 하면, 새로운 상수를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3b 조건. 여기 적지 않았는데 이거는 x 이퀄 l일 때 t가 0이죠. 여기 3b입니다. x 이퀄 l일 때 여기 x자리에 l 넣으면은 이게 0이 돼야 되는데 모든 y에 대해서 0이 돼야 되니까 요것이 0이거나 요것이 0이거나 C6가 0이거나 sin 램다 L이 0이 되는데 C6가 0이 되면 T 자체가 0이 되고 이것도 안 되죠. 그럼 가능성이 있는 것은 sin 램다 L이 0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이퍼블릭 사인 x가 0일 때는 x가 0일 때입니다. 하이퍼블릭 사인은 그래프가 이렇게 되나요? 아마 그럴 겁니다. 해는 딱 이거의 해는 램다 L은 0, 즉 램다 L은 0이 돼야 되겠죠. 램다 L이 0이면은 17에서 램다 L이 0이면 여기 사인 하이퍼블릭 램다 이게 사인 하이퍼블릭 사인 램다가 여기 0이니까 0이 됩니다. 그래서 t는 0 역시 해를 못 구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5식처럼 가정해서 쭉 풀어왔더만은 해를 못 구했네? 그럼 해를 못 구하면 어떻게 돼서 가정이 어딘가 틀렸지? 어디 가정이? 변수분리법이 틀렸든지 그다음 램다 제곱 가정하는 게 틀렸든지 따라서 다시 돌아가야지. 4식으로 가정해야 됩니다. 즉 결론적은 5식처럼 가정해서 해를 구할 수 없어서 식 4처럼 가정해야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이 식 4로 가정하느냐 5로 가정하는 요 위의 식이 이거였죠. f분의 1 d제곱 x dx제곱 플러스 g분의 1 d제곱 g 라운드 y 제곱 이꼴 0인데
어느 것을 이항해서 4식을 하느냐 5식으로 오는 것은 반반이죠. 확률은 반반. 그러면은 반반 확률에서 이쪽 하면 잘못 5식처럼 가정하면은 시큰 한참 10분 이상 뭐 20분 문제에 따라 다르겠죠. 풀어서 안 되네. 그래 다시 이렇게 와야 될까요? 그건 아니죠. 그렇게 우리가 미분 방식을 풀 수는 없죠. 결론은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제로 호모지니어스 한 방향, 이 방향으로 해가 사인이나 코사인이 표시되게끔 해를 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려면 미분 방정식에 대한 상미분 방정식에 대한 지식이 좀 있어야 되죠. 뭐 요렇게 가정해야, 즉 d제곱 f dx 제곱 플러스 램다 제곱 f 이렇게 표시돼야 요 식에서는 사인 코사인 되고, 요것이 마이너스로 표시되면 익스포넨셜 또는 코사인 하이퍼블릭 코사인 하이퍼블릭 사인으로 됩니다. 그래서 미리 요런 식으로 되게끔 처음부터 요런 식으로 되게끔 미리 알아야 됩니다. 뭐 x 방향이 해가 사인이나 코사인이 나오게끔 그렇게 가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가정하려면 다시 얘기하지만 상미분 방정식 해법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되죠. 생판 모르고는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변수 분리법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면 이런 문제를 한번 볼까요? 앞에랑 차이가 뭐가 있나요? 0이 아니죠. 호모지니어스 아니죠. T1, T1, T2 못 풉니다. 기본적으로는 못 푸는데 이것은 뭐를 이용해서 풀 수 있냐? 변수 치환으로 호모지니어스한 조건을 만족하게끔 하죠. 어떻게? T를 치환합니다. 세타를 T 빼기 T1으로 치환하면 이걸 변수 치환이죠. 변수를 변환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게 이렇게 되나요? 라운드 세타 라운드 x는 라운드 t 라운드 x 상수니까 없어지죠. 제곱 마찬가지. 따라서 요거는 라운드 제곱 세타 라운드 x 제곱, 요거는 라운드 제곱 세타 라운드 y 제곱으로 바꿀 수 있겠죠. 즉 이렇게 변수를 치환하면 미분 방정식, 이런 미분 방정식은 이렇게 고쳤습니다. 자, 그런데 경계 조건은, 자, 이 미분 방정식이 이제 세타에 대한 식이죠. 그러면 경계 조건도 세타에 대한 식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즉 x 이퀄 제로일 때 t가 얼마다 이렇게 적어주는 것이 아니라 세타가 얼마다, 세타가 얼마입니까? 세타가 t 빼기 t1이니까 t1이니까 0이죠. 따라서 0, 0, 0, 요거는 t2 빼기 t1이 되겠죠. 세타가. 그러면은 세 개가 호모지니어스하고 하나가 아니니까 변수 분리법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변수, 이 경계 조건은 다 이렇게 바뀌고 그림에 이렇게 바뀌겠죠. 여기서는 t2 빼기 t1인데 세타가 t2 빼기 t1이죠. 세타로 나타내면 호모지니어스 세 군데하고 아닌 거 한 군데하고 미분 방정식이 조건 만족하니까 변수 분리법을 적용할 수 해서 이 해를 세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 볼까요? 이제는 T1, 이게 T1이 아니고 T2네요. T2. 좀 다르네요. 두 개. 자, 변수 분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경계 조건은 세타를 바꿔보니까 요거는 0, 1, 1이네요. 자, 이 상태에서는 이런 경계 조건과 이런 미분 방정식으로 가지고는 변수 분리법을, 변수 치환법이 아닙니다. 변수 분리법, 죄송합니다. 이게 변수 분리법을 사용할 수 없게 되겠죠. 그러면 이때는 또 아마 대학원 가서 또 배울 수도 있습니다. 학부 때는 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풀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음처럼 슈퍼포지션 해서 세타를 세타1 플러스 세타2로 둡니다. 그럼 이것을 여기 대입을 해보면
이런 두 개의 식이 나와주겠죠. 그 다음에 경계 조건은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 하나랑 이런 문제 하나랑 해서 따로 요거는 세타 1 xy, 요거 세타 2 xy 하면 세 개의 이렇게 분리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능한 것은 미분 방정식이 리니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분 방식 두 개 풀어야죠. 세타 1도 풀고 세타 2도 풀고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변수 분립 정하는 법은 아니겠죠. 이것도 이렇게 해서 변수 분립법에 대한 보충 설명, 적용 조건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으로 4의 3절 어드밴스드, 이 어드밴스드 붙은 부분은 나는 학교 공부만 할래, 더 이상 지식이 필요 없어 하는 사람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아예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예를 든다면 공부하는 이제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학부 과정보다 약간 책이 잘 없거나 학부 과정보다 좀 거한 과정은 내가 어드밴스드 표시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취사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